존경하는 사람 앞에 앉으면 분명 할 말이 있었는데 문장이 점점 짧아집니다. 반대 의견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스스로 취소됩니다.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미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눈빛 같은 것들. 그런데 사람을 가장 조용히 지우는 감정은 미움이 아닙니다. 감탄입니다. 카를 융은 인간이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에는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빛도 함께 버려집니다. 융학파는 이것을 황금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다룰 것은 그것이 어떻게 내 판단석을 비우는지,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특정한 누구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되풀이해서 관찰되는 패턴을 하나로 합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을 만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평생 갖고 싶었던 확신을 이미 가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배우는 게 많았고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그는 먼저 생각하는 대신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할까? 처음엔 참고였다가 곧 기준이 됐습니다. 나중엔 그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몇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즘 내 말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는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래. 나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남을 방어하고 있다면 이미 무게중심이 옮겨간 겁니다. 얼마 뒤 누군가 그에게 평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숨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어디서 끝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협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을까요?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기로 한 나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여러 성질 중 일부만 골랐습니다. 칭찬받은 것은 앞에 두고 혼났거나 위험했던 것은 뒤로 밀어둡니다.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안에 머무는 대신 밖으로 나갑니다. 융은 이걸 투사라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 반응이 과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대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몰아낸 성질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를 어두운 것들의 창고로만 이해하면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결함만 버리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재능도 똑같이 버립니다. 그렇게 버려진 빛이 황금 그림자입니다. 살아보지 못한 내 가능성입니다. 이 황금 그림자도 똑같이 투사됩니다. 다만 미움이 아니라 감탄으로 방향만 반대로 나갑니다. 숭배는 투사의 가장 빛나는 형태입니다. 왜 빛을 굳이 밖에 둘까요? 밖에 두는 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내 것이라면 나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감탄만 하면 됩니다. 감탄에는 책임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탄은 감상이 아니라 측정값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숨이 막히고 작아진다면 그 강도는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밖에 내놓은 내 몫의 크기입니다.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빛을 남에게 맡기면 정확히 무엇이 함께 넘어갈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그 사람이 그를 지운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자기 자리를 비웠고 그 빈 의자를 내어준 겁니다. 조종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빛만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저 사람의 것으로 정하는 순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능도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이 맞는가를 묻는 대신 저 사람이 한 말인가를 묻습니다.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에 출처가 들어앉습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판단석이 빈 사람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증 기능을 이미 스스로 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는 기술을 여기서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이 채널이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둘 게 있습니다. 그런 문이 열려 있으면 굳이 나쁜 의도가 없던 사람도 그 문을 쓰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끝은 대개 비슷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겁을 먹고 평범해집니다. 융은 사람이 세상에 내보이는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감탄한 건 그 얼굴이고 금박은 내가 입혔습니다. 그러면 감탄은 한순간에 환멸로 뒤집힙니다. 무너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면에 내가 입혀둔 금박입니다. 그래서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같은 동작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밖에 내보낸 그 빛은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융은 그림자를 없애는 대신 의식화라고 했습니다. 네 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탄을 문장으로 바꿉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씁니다. 나는 저 사람의 무엇이 부러운가? 이때 나오는 답은 사람이 아니라 자질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 확신이 없어도 일단 시작하는 것. 그 자질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내가 갖고 싶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뒤로 밀어둔 내 목록입니다. 둘째, 그 자질을 가장 작은 크기로 한번 써봅니다. 투사는 논리로 끊어지지 않고 경험으로 끊어집니다. 거절이 부러웠다면 이번 주에 사소한 부탁 하나를 거절해봅니다. 성공하든 어색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질은 더 이상 저 사람 것이 아닙니다. 셋째, 판단 주권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반대 의견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주장을 출처가 아니라 근거로 검토한 적이 최근에 있는가? 그 사람이 틀렸을 가능성을 떠올릴 때 불안이 아니라 호기심이 오는가? 셋 중 하나라도 막힌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판단석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그 관계 바깥에 중거점을 남겨둡니다. 나를 아는 다른 사람, 혼자 쓰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내 세계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그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존경과 숭배는 감정의 세기가 아니라 방향이 다릅니다. 존경은 저 사람의 빛을 보고 내 빛을 켭니다. 나는 커집니다. 숭배는 내 빛을 저 사람에게 옮겨놓고 그 자리를 비웁니다. 나는 줄어듭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커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탄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빛은 되찾아오는 겁니다. 본 영상은 교육과 오락을 목적으로 한 심리 해설이며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공인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빛을 대신 들고 있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